안녕하세요. 저희는 henkel 록타이트 엔지니어링 접착제 사업부 기술지원팀 저는 심현섭입니다. 저희가 매달 웨비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달 4월 달은 모터에 들어가는 접착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약 30분 동안 진행될 텐데 채팅창에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셔도 되고요.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끝나면 제일 마지막에 질문에 대한 응답을 직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일단 오늘 참가하신 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이제 만족도 조사 해주신 분들,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록타트 좀 더 궁금하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남겨주시면 그분들한테는 100% 저희가 스타벅스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행되는 내용들은 모두 웨비나 저희가 유튜브로 올릴 예정인데요.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기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록타이트 모터를 왜 잘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지금 마켓 트렌드를 좀 보면은 최근에 한국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조금 더 고회전 RPM을 요구하는 모터들이 많이 증가를 합니다. 또한 모터가 장착되는 최종 어플리케이션, 뭐 무선 청소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타 부품들의 경우에도 최종적인 그 무게가 경량화가 돼야지 또 포터블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록타이트 성능이 너무 좋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터의 최종 생산 비용이 절감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퍼포먼스가 올라서 신뢰성에서 향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 마지막으로 최근에는 이제 자동화나 공정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착제 아이디어를 줄 수 있는지 그게 또 중요한 상황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록타이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마그넷을 붙이는 거, 일단 샤프트나 베어링, 회전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이탈을 막는 솔루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코일이나 와이어를 고정할 수 있는 방법, 뭐 PCB 보호라던가, 그 다음에 코일 포팅, 적층 코어까지 다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마그넷을 붙이는 솔루션과 코일과 와이어를 고정하는 법, 그리고 샤프트나 베어링 같은 회전체를 고정하는 거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저희 록타이트는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이 모터에 대한 굉장히 많은 케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사례들도 오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이러한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기술 지원한다는 점이 타사 대비해서 가장 큰 가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자석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모터를 보면은 크게 구조적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석 자체가 안쪽이긴 하지만 이렇게 외벽에 좀 붙는 케이스. 그다음 두 번째는 철저하게 바깥에 붙는 케이스. 세 번째는 인서트 방식이라고 해서 안쪽에 이제 끼워지는 타입이다 보니 타입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는데, 자석의 경우 왼쪽에 있는 두 가지 그림을 보시게 되면 수직면에 탁 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해서 고정이 잘 안 되거나 빠른 시간 내에 고정이 안 되면 툭 떨어지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슈가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기존의 방법들은 이러한 자석을 초반에 고정하거나 영구적인 고정을 하기 위해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립이나 스프링을 써가지고 이렇게 기계적 고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스프링이 쫙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안쪽에 그 촘촘하게 박혀가지고 마그넷과 마그넷 사이에서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고속 RPM이 있거나 지속적인 진동이 오거나 했을 때 소음도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뭐 이게 떨어지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고신뢰성 제품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이 눈에 안 보이는 갭들이 상시적으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녹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이제 작업자들이 하시면서 그 어셈블리를 하시면서 그 자동화 공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러한 매뉴얼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스킬에 의존을 하게 되죠. 반면에 록타이드 솔루션은 이러한 것들, 클립이나 뭐 스프링 같은 거를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히 자동화까지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자석 솔루션은 굉장히 오래된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입증된 신뢰성을 보장을 합니다. 또한 자석 전면에 접착제가 이렇게 발려져서 그 강성도 좋고 접착력도 좋고 하다 보니까 고RPM 환경이라던가 진동 이런 것들에 있을 때 고른 응력 분산으로 인해서 신뢰성도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뒤에서 보여드릴 텐데 자동화도 가능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자석 접착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크릴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크릴 접착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레진, 메인 역할을 하는 그 레진 부분이 있고, 그 초록색으로 보이시는 게 바로 액티베이터, 경화 촉진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원 스텝, 투 스텝 이렇게 나눠서 쓴다라고 해서 저희는 투 스텝 아크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내구성, 강한 진동이라던가 접착력, 평균적으로 100도에서 150도를 넘나드는 고내열성, 내충격성이 모두 우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테크놀로지라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UV, 특정한 파장대를 쏘여주게 되면 접착제가 굳는 방식도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코일을 고정하는 방법이라던가 또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크릴 접착제랑 이렇게 같이 믹싱돼서 쓰이는 방법들도 있어서 자세한 설명은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크릴 접착제 어떻게 쓰이는지 좀 볼 텐데, 일단 더러우면은 접착제 이제 접착 성능을 구현하는데 좀 불리하죠. 간단하게 현장에서는 뭐 용제 같은 걸로 이제 세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살짝 닦아주시고, 마그넷에다가는 지금 뭘 뿌렸죠? 액티베이터 경화제를 뿌리고 레진은 반대쪽에 뿌립니다. 그래서 붙이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 안정적으로 30초 내외가 될 수도 있고요. 그보다 빠른 시간 내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지 않습니다. 한 1분에서 5분 정도면 이송하시는 공정에서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접착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투스텝 접착제, 투스텝 아크릴 접착제가 다른 테크놀로지에 비해서 좀 더 많이 쓰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동화도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면 이렇게 마그넷이 진입을 하죠.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룹 뭐 라운드가 져 있는 이런 마그넷이 진입을 하게 되면 그 마그넷에다가 액티베이터를 뿌려도 되고 아니면 레진을 뿌려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지그가 마그넷을 잡아서 이렇게 안착을 시켜요. 그 다음에 하우징이 들어와서 씌워지게 되고 결합을 해서 일정 시간 고정이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실제 현장에서는 한 30초 내외 아니면 뭐 1분 내외이면은 초기 과정이 완벽히 완료가 되고 디스펜싱하는 과정과 지그 장착하는 것까지는 수초 내에 이루어집니다. 한번 다음 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도포를 하는지를 좀 데모로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자석으로만 지금 레진을 쏘는 그런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동영상이 좀 끊기기는 하는데 어떤 항공정에서는 이렇게 레진만 도포를 하고 다른 항공정에서는 액티베이터, 경화 촉진제를 사용해서 쓰는 공정을 별도로 구축하신 다음에 하나가 합쳐지게 되면 완벽하게 자동화가 구현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좋은데 과연 록타이트는 어떠한 고객들의 신뢰성을 만족하고 있느냐? 테스트는 보통 어떻게 진행을 하느냐? 좀 보면요. 첫 번째는 초기 강도 보통 저희는 1제곱센티미터당 약 1km 정도의 힘을 발휘하는 힘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초기 강도가 굉장히 다양해요. 느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빨라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거에 맞춰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석의 이탄력 테스트를 볼 텐데 물론 고객사 스펙이 다 다르죠. 무게라던가 사이즈, 조건이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접착력은 우수한 편입니다. 여기서 우수하다는 말씀은 자석 자체와 그 다음에 다른 금속과의 관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내열성은 보통 100도에서 150도까지 커버되는 경우가 많고요. 마이너스 40도에서 120도를 열 충격 테스트 같은 걸 많이 하죠. 물론 완전체로 합니다. 고객사에서. 또한 85도씨 85% 고온 고습 조건에서 뭐 500시간, 1000시간 저희랑 이제 고객사 같이 보는 케이스도 되게 많고요. 진동 테스트라든가 염수 분무 테스트 같은 경우도 원하신다면 진행해도 이러한 조건들을 다 만족한 제품들을 지금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